오늘 아침 일라디오. 새로운 한 주가 추위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어제 잠깐 기온이 오른 듯 하다가 밤사이에 기온이 또 내려갔고 다시 눈이 쌓인 곳도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갔고 서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엔 계속 날리는 곳도 있는데요. 이른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이제 곧 출근하실 분들, 여유 있는 마음 가지고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열흘 가까이 이어진 한파로 땅도 얼고 물도 얼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지나면 기세가 조금은 누그러진다는 예보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어려운 상황들도 하루빨리 좀 나아져서 다시금 서로 환한 얼굴 마주하면서 좋은 아침이란 인사 건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화요일 코너인 텃밭 가이드 시간에 나누어드릴 토종 씨앗 6종 꾸러미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는데요. 토종 씨앗 꾸러미 내일 방송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문자로 신청을 받을 테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내일 이 시간에 신청하시면 30분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번 주부터 30분께 행운을 드릴 텐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과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비롯해서 다양한 선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선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것은 아삭아삭 씹는 맛이 매력적인 뿌리채소입니다. 길게 채 썰어서 짭조름하고 달달하게 졸인 다음 김밥 속에 넣기도 하고 다시마나 당근과 같이 졸여서 밥 반찬으로 먹어도 좋고 장아찌를 만들거나 찌개나 전골에 넣어도 그 특유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이것에는 당질의 일종인 이눌린이 풍부한데 신장 기능을 높여주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아주 좋은 식재료라고 하죠. 대표적인 뿌리채소로 연근과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연근은 둥글고 속에 구멍이 뚫려 있지만 이것은 긴 막대기처럼 생겼습니다. 흙이 묻어있는 채로 구입하면 껍질을 솔로 문질러 씻거나 칼등으로 껍질을 긁어내려서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거친 섬유 소질을 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필 깎듯이 써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조림, 찜, 샐러드, 무침, 튀김으로 다양하게 먹는 뿌리채소인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정답을 같이 보내주세요. 이번 주는 3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실 때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적으시고 생각하신 정답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30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말 사이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조금 더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겠어요. 예. 날씨가 최근에 급격히 추워지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를 해서 어제까지 집계된 가금 농장 발생 건수를 보면 총 50건으로 지난주보다 8건이 늘어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가금류 피해 상황은 총 1,532만 마리로 늘어나면서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고 또 닭과 오리, 달걀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특히 경기 전남북 등 서해안 지역에서 발생했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최근에는 이제 경남 진주라든지 거창 지역으로 발생하는 그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단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외부 차량 사람과 그 차량 통제 그리고 농장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장화로 갈아 신고 출입을 하시는 등 균이 농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영하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농촌 피해가 컸는데 이번 주 기상 전망도 좀 함께 짚어주실까요? 예. 지난주는 북극발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서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에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이제 바람과 함께 눈이 많이 내려서 시설하우스 농가가 재배하는 농작물의 냉해와 언 피해 등 피해가 발생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다행히 이번 주는 이제 주 중반부터 평년보다 따뜻한 기온이 예보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의 논과 밭에 심은 맹류와 마늘, 양파 등은 눈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물 때문에 스패를 받을 우려가 매우 큽니다. 네. 따라서 배수로 정비와 보머리를 터주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고령의 농업인들께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오래 농작업을 할 경우 저체온증과 이제 동상 등 한냉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시설하우스 등 그 실내 농작업을 할 때는 바깥과의 그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맑은 공기를 마시도록 하시고 작업 시간은 하루 5시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실천할 농사 정보 하나씩 알아보죠. 벼농사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워 이제 논이 꽁꽁 얼었을 때는 차량과 농기계 출입이 이제 수월하기 때문에 객토를 할 논 같은 경우는 차력 함량이 25% 이상 되는 그 붉은 산흙으로 객토를 해서 땅심을 높여주시는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객토를 한 논은 볏짚이나 태구비 등 그 유기물과 규산질 비료를 준 후에 날씨가 풀리면 이제 기피가리를 해서 객토 효과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밭작물 관리에도 신경 쓸 점이 많은데 이번 주에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리나 밀과 같은 밭작물은 지난주 내린 많은 눈이 이제 녹으면서 스패를 받을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물 빠짐이 불량한 지역에서는 배수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보리나 밀밭에 유기물을 덮어주지 못한 곳은 탭이나 거친 두엄 또는 왕겨 등을 시발당 1,000kg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셨다가 골고루 덮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봄감자 정부 보급종 추가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보급종 감자 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우음 저장을 하고 있는 고구마는 12에서 15도의 온도와 85에서 90% 정도의 습도가 유지되도록 저장고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작물이 이제 저온 피해를 받아서 자람새가 좋지 않은 경우 이런 농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농가는 요소 0.2%액이나 제4종 복합비료 등을 잎에 뿌려주시도록 하고 네. 비교적 이제 언 피해를 적게 입어서 자연 회복이 가능한 농작물 같은 경우는 2, 3일간 햇빛을 좀 가려주었다가 서서히 이렇게 받도록 관리하시고 또 온도도 너무 급히 올리지 말고 서서히 올려줘서 생육 회복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특용작물 재배 농가에선 어떤 점을 살피면 좋을까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삼을 재배할 경우 눈이 많이 내리기 전에 이제 차광망을 미리 걷어주시는 것이 이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고, 인삼 종자를 파종한 밭 같은 경우는 모래를 2cm 정도 좀 덮어주시게 되면 종자가 얼어 죽는 피해도 예방을 하고, 봄에 싹이 나올 때 수분이 유지돼서 싹이 잘 나오는 효과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올해가 흰소의 해 신축년을 맞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 한우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분석한 자료를 냈군요. 예, 좀 의미 있는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농촌진흥청이 그 신축년 소해를 맞아서 지난 50년간의 한우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모습을 분석한 결과 체중은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고 맛과 품질은 8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한우의 출하 체중 변화를 보면 1974년에 358kg이었던 것이 2019년에 694kg으로 1.9배나 증가를 했고, 고기의 질을 평가하는 1등급 이상 출연율은 1993년에 10.7%에서 2019년에 88.8%로 무려 8.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우의 그 체중과 품질이 향상된 것은 한우 보증 시수소 선발과 우수 정액을 보급하고, 그리고 이제 한우 사료 배합 그 프로그램 개발, 또 저렴한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TMR 사료 제조 기술 등이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한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한우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우 개량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농작업정보 농촌진흥청의 김용길 농업기술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에 정부 양곡을 시장에 방출한다는 농식품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1월에 2020년산 산물벼 8만 톤, 2018년산 4만 톤 등 12만 톤을 방출하고 다가오는 2월 설 이후에 6만 톤을 내놓으면서 모두 18만 톤의 정부 양곡을 시장에 방출한다는 계획이죠. 정부 설명은 2020년산 쌀 생산량이 이상기후로 수요량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수급 안정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농민들은 여기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농수산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정부 양곡 방출 계획에 농민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냈어요. 정부 방출 계획부터 좀 볼까요?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일 정부 양곡 방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월 중에 산물벼 8만 톤과 2018년산 구곡 4만 톤 등 12만 톤을 1차로 시장에 풀고요. 설 이후에 2019년산 구곡 6만 톤을 2차로 시중에 방출합니다. 농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에 산물벼로 매입한 공공비축미 8만 톤은 산지 유통업체에 인수위양 조사를 거쳐서 11일 오늘부터 인수 인도 절차를 밟습니다. 2018년 4만 톤은 설 명절을 앞두고 떡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2018년산 구곡 4만 톤은 오는 14일에 입찰을 해서 19일부터 인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 이후 방출하는 2019년산 구곡 6만 톤은 다음 달 18일 입찰해서 24일부터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말까지 방출되는 정부 양곡은 신구곡 합쳐서 모두 18만 톤 물량입니다. 네, 새해 벽두부터 이런 발표를 좀 낸 이유가 있었겠죠? 네, 가장 큰 이유는 2020년산 쌀 생산량이 올해 필요한 양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급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좀 정부 양곡을 방출하겠다 그런 거고요. 더 핵심적인 배경은 쌀값 인하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상기후가 극심했고 54일간이나 비가 내렸는데요. 그 시기가 마침 벼 생육기와 딱 겹칩니다.
벼가 자라고 벼꽃이 피는 시기, 또 벼알이 성숙하는 시기 내내 비가 오거나 흙이다 보니까 알곡이 제대로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수확량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수확기에 400만 톤 정도의 쌀이 생산돼 왔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390만 톤, 370만 톤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역대급 이상기후가 있던 지난해에는 쌀 생산량도 최근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통계청인 지난해 11월 12일 최종 확정 발표한 쌀 생산량은 350만 7천 톤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374만 4천 톤이 생산돼서 굉장한 흉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보다도 6.4%나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쌀 수급 부족량을 한 37만 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월까지 그 절반 정도를 채우겠다는 뜻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2월까지 올해 부족한 37만 톤 중에서 18만 톤을 먼저 방출하고요. 부족분인 그 나머지 19만 톤은 3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안에 매달 공매를 통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신곡과 구곡이 함께 방출되다 보니까 싸게 산 구곡을 연산을 섞어서 비싸게 판다거나 하는 이런 부정 유통에 대한 걱정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2018년산과 2019년산 구곡의 공매도는 아무나 다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도정업 신고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벼 상태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3개월 이내에 쌀로 판매해야 한다는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자, 이 정부 계획이 나오고 나서 농민단체에선 반대 성명을 냈어요. 예. 정부가 양곡 방출 계획을 발표한 지난 5일 전국 쌀 생산자협회,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정부 양곡을 방출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게 핵심인데요. 쌀협회와 전농의 주장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쌀 수급에 있어서 37만 톤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난해 11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와 농민단체 모두 공유를 한 바 있지만 당시 협의 내용과 이번 정부 양곡 방출 계획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쌀협회와 전농은 지난해 그 양곡수급안정 회의 때 주식인 쌀이 부족해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설 명절이 지난 2월 이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 부족한 물량을 방출하되 그 물량은 5만 톤 이내에 방출하는 것에 협의를 했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단체 설명을 보자면 정부가 2월 이후 그리고 한 번에 5만 톤 이내에 방출한다는 이런 농민단체의 입장을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네.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이제 넘겼다는 뜻 같은데 농민단체들의 그 조건 처음 정했을 때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보통 이제 쌀 수확기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봅니다. 그러니까 10, 11, 12월 동안이 이제 수확기다 이렇게 보는데 그때는 쌀값을 결정을 하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 몫의 양곡이 방출될 신호가 있으면 현지 쌀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는 쌀이 부족하다 이런 통계청 발표가 나면 수확기를 구분하지 않고 수확기냐 수확기가 아니냐를 구분하지 않고 선제적인 물가 안정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정부 양곡을 풀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양곡 수급 안정 회의를 통해서 생산자인 농민단체와 정부 전문가들이 의견 수렴을 해서 수급 안정 방안을 조율하게 됐는데요.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입장은 12월 수확기는 피하지 않았냐 이런 설명인 거고 네. 쌀협회와 전농은 2월 이후에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5만 톤 이내에 방출을 하자는 제안을 왜 지키지 않았냐 이런 입장들이 맞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수확량이 급감을 해서 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득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몇 차례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날씨가 좋지 않다 보니까 농자재 투입도 더 많아졌고요. 그래서 생산비가 더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수확량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에 이제 농지를 대부분이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임차료는
이 임차료 계산이 상승한 쌀값으로 계산을 해서 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결국 쌀값이 오른다고 한들 소득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은 주는데 정부는 갑자기 1, 2월에 방출을 한다고 하고 그 양도 좀 더 많게 느껴지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거군요. 네, 그 정부 양곡 방출을 하되 쌀값의 연착륙을 유도하자는 것이 좀 농민단체들의 요구였는데요. 근데 이제 갑자기 1월과 2월에 18만 톤이나 정부 양곡을 방출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이 이게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11월에는 전회 대비 0.7%까지 쌀값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각 회기별로 확인을 해보면 0.7%까지 쌀값이 올랐는데 12월에 들어와서는 0.2%에서 0.1%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정부 양곡을 방출할 이유가 없다는 게 농민단체 입장인데요. 이미 올해 정부 양곡 37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한다고 지난해 11월에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시중 쌀값이 급격히 상승할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농민단체들이 도대체 왜 이런 발표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놓은 조치가 쌀값이 가파르게 오를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군요. 네, 예년보다 쌀값이 높긴 하지만 상승률로 따져보면 굉장한 응급처치가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요. 예.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민간 RPC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내린 발표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이 부족해서 산지 쌀값이 상승할 때 민간 RPC들이 원료국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좀 산지 쌀값이 하락할 때를 기다려서 원료국을 구매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들이 계속 좀 있어 왔는데 기대했던 쌀값 하락은 없고 결과적으로 원료국 매입을 충분히 못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정부를 압박해서 이번에 정부가 양곡 방출 계획을 발표한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인 건데요. 그게 아니면 또 정부가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한 조치라는 견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RPC의 상화에 못 이긴 것이든 아니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려고 한 것이든 정부가 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게 농민단체들의 주장인데요. 사실 지난해 11월에 농민단체들이 현장 농민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정부 양곡 방출에 동의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농민들도 쌀값 안정에 동참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는데요. 네. 근데 수학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정부 양곡 방출을 발표하게 되니까 농민들과의 신뢰를 저버린 꼴이 됐습니다. 1월이라는 시점도 그렇고 또 부곡 4만 톤까지 추가해서 이렇게 방출한다는 것도 그렇고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혼란만 가져온다는 점에서 쌀협회와 전농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껏 협의체에 들어가서 그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아주 좀 속이 상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를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쌀협회와 전농은 이번 정부 양곡 방출을 비판하면서 4가지를 요구했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 지역에서 수확되는 양만큼 들어오는 수입쌀 TRQ 물량 40만 8,700톤을 즉각 철폐하라는 거. 그리고 둘째는 진흥 지역의 농지 전용을 막는 농지법 강화를 비롯해서 밀과 콩 등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달라. 세 번째는 새로운 양곡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농민과 학계 소비자 등과 함께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제도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2021년의 양곡 정책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려고 이렇게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물량만큼 5만 톤 이내에 방출을 해서 수급 안정을 도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5년 동안 연이어서 쌀 생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쌀만큼은 자급한다고 안심하고 있지만 사실 쌀 자급률도 100% 아래로 떨어진 상황인데요. 실제는 수요량보다 쌀이 부족하게 생산되고 있지만 부족한 물량은 매년 저율할당 관세, 그러니까 TRQ로 들어오는 수입쌀 40만 8,700톤으로 채워지면서 마치 국내산 쌀이 남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그리고 코로나19 등을 감안한다면 이 쌀의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을 다시 세우는 것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정부 양곡 방출 발표처럼 원칙도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해서 예측 가능한 양곡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 쓰는 양곡 정책이 기초가 돼야 하는 것은 식량이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표에 맞는 생산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무엇보다 농민들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춰줬으면 좋겠고 또 그 농지가 경작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는 농지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소비자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가격 정책도 함께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측 가능한 양곡 정책의 필요성 꼭 좀 다들 인식을 했으면 좋겠네요.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파에 폭설에 이래저래 힘들게 시작한 새해지만 그래도 매서운 추위만큼 위기 극복 정신도 단련하였으니 어떻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넘어갈 것임에 분명합니다. 새로 시작한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신년 계획 많이 세웠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원하는 목표도 달성하고 부지런히 뛰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가족의 건강과 집안의 화목 역시 빠져서는 안 될 연초의 계획입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 일찍 세우고 1년의 계획은 이른 봄에 세우고 평생의 계획은 어린 시절에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명 공자가 말한 인생 3가지 계획을 담은 글 공자 3계도에 나오는 글입니다. 공자는 인생의 계획을 3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생지계는 제어유라. 일생의 계획은 어려서 세우는 것이다. 1년지계는 제어춘이라. 1년의 계획은 봄에 세운다. 1일지계는 제어인이라.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운다. 유의불학이면 노무소지요. 어려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게 될 것이고 춘약불경이면 추무소망이라. 봄에 밭을 부지런히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둬들일 것이 없을 것이다. 인약불기면 일무소판이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 하루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예,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해야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공자의 인생 계획 철학입니다. 한 해 계획을 세우면서 무엇보다도 챙겨야 할 1년 계획 중 하나가 공부 계획입니다. 올 한 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무슨 공부를 할 것인지, 어떤 책을 선정하여 내 인생을 새롭게 무장할지를 고민해 보는 것은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2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신년에 가장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을 공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내 마음가짐과 앞으로의 행동을 일신해야 하며 특히 1년 동안 무엇을 배우고 익힐지 공부 계획을 자세하게 짜야 한다고 아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다산 선생이 유배지에서 2 아들에게 보낸 신년 편지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해가 밝아오는 때에는 군자는 새롭게 자신을 맞이해야 한다. 특히 마음가짐과 행동에 있어서 새로운 면모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매번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반드시 1년 동안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였다. 오 소시 매우 신정에 필 예정 1년 공과라. 예, 아버지로서 다산이 자신들에게 공부를 당부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과 행동을 새롭게 하고 특히 1년 공부, 1년 공과의 분야와 내용을 고민한다는 것은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연초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새해 하는 많은 다짐 중에 공부는 반드시 빠뜨려서는 안 될 항목입니다. 투자를 하여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고 노력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성찰하고 성장시키는 공부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해야 시대의 흐름도 읽어내고 변화에 적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최우선 순위를 매기는 것, 진정 인간으로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올 한 해 공부 많이 해서 급변하는 변화의 시대에 잘 적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상황 어땠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예, 어제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5명으로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의 확산세는 한풀 꺾였는데 기독교 성교법인 인터콥이 운영하는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505명으로 추정되는 듯 뇌관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열방센터 방문자는 2,837명인데요. 이 중에 15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45명이 참여한 8개 시도 종교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351명이 추가로 나왔고요. 문제는 검사를 받은 사람이 방문자 중에 872명, 전체 2,837명의 30%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정부는 앞서 BTJ 열방센터 방문자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고 지자체들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중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가락시장 상인 4명이 확진이 되면서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상인 1,20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도 환경미화원 1명이 확진이 되면서 모두 문을 닫았고 지하철 8호선 잠실 승무 사업소에서도 최소 8명 확진이 나왔습니다. 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여성 수용자가 처음으로 확진이 사례가 나와서 여성 수용자 250여 명이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네. 자, 지금 사람들이 다 17일만 바라보고 있는데 헬스장 등의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그 이후에 영업을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거죠? 예. 정확하게는 이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제 조건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어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17일 이후 제한적 영업 재개를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들과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2.5단계가 해를 넘겨 17일까지 이어지면 41일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상대 곤란을 호소하고 있는데 네. 실제 3차 유행 그 패턴을 보면은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이런 다중이용 시설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약속, 모임 등 개인 간 접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추가로 또 17일 이후에도 이런 거 다중이용 시설을 막는 게 맞느냐라는 어떤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3차 유행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 댄스 교습 관련해서 329명 등 집합금지 시설에서도 대규모 감염이 있어서 아직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8로 3차 유행 들어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10월 4일에서 10일 이후 3개월 만에 0.1 미만으로 떨어져서 어찌됐든 감염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설 전에 대부분 좀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군요. 예. 정부는 오늘 4조 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인데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 가운데 우선 250만 명에게 지급이 됩니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 피해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인데, 특히 이제 집합 금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면서 지난해 연매출액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0일에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신규 수급자인 30만 명의 경우에는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도 오늘부터 지급이 되는데요. 1,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 원씩이 지급이 되고요. 다만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의 대상으로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 전까지 90%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는 당정이 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정부는 선별 지원을, 또 여당은 전국민 지원, 이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밝혔는데, 일단 홍 부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올해 예상 집행이 출발 단계인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좀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하지만은 굳이 해야 된다라 불가피하다라면은 전국민 지급보다는 피해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하지만 이런 방침은 여당의 전국민 지원과는 거리가 있는 건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어제 야당인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정부 여당은 국민 앞에 나서기 전 입장 조율로 집안 정리부터 해라, 말만 앞선 선심 세례와 혼선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국민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주말 동안 경남 지역의 유경 오리 농장이 비상이었는데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이죠? 예.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어제 경남 거창 소재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입니다. 또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 내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과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아울러 거창군 소재 모든 가금 농장에 대해 7일간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경남 진주 소재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추가적 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돼 정밀 검사를 실시 중인데요. 경남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된 것은 2017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2017년에는 고성과 하동, 양산 지역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22만 마리가 살처분된 바가 있습니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선의 도포, 농장 마당 청소 소독, 장화 갈아 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0시에 신년사를 발표하는군요. 예. 2021년 신년사를 오늘 발표하고 집권 5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요. 신년사에서 지난해 방역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함께해준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고 새해 일상의 회복과 선도 국가로서의 도약 의지를 밝힐 전망입니다. 취임 이래 신년사에서 강조해온 포용성 강화에 대한 각별한 각오도 담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음 달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시작해 코로나19 국면에서 조속히 벗어나는 한편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 중립 등을 경제 반등의 도약을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신년사에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북한이 최근에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대화 여지를 남긴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구상을 내놓을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란과 협상을 위해서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일단 어제 새벽에 이제 출국을 해서 지금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내가 좀 먼저 현재 도착한 고경석 아프리카 중동 국장을 만나서 지금 상황을 점검하고 이란 당국과 교섭에 나설 예정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란 당국은 기술적인 문제다, 해양 환경 규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협상에 좀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지금 한국에 묶여있는 이란 중앙은행 동 70억 달러, 한 7조 6천억 원 돈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지급해달라는 이란 측의 요청이 있어 이거를 기술적으로 같이 협상을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바깥 날씨가 오늘도 제법 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 내려져 있으니까요.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체온 관리에 더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 7212님, 날씨는 추워도 정겨운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들으며 출근합니다. 힘내세요 하셨고요. 8861님, 새벽을 여는 덤프차 기사입니다. 순번 기다리면서 보내봅니다. 하셨습니다. 8559님도 아침 일터 가는 길인데 딸아이가 핫팩 준비해줘서 주머니에 넣고 일합니다. 추위가 조금은 가시는 느낌이 들어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남부지방엔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눈이 조금 더 내립니다. 수도권, 동해안, 영남 지역 지금 대기가 상당히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부니까요. 화재 예방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고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